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라노스하고 가이아 사이에서 정식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있었죠. 근데 헤카톤 케이리에스하고 퀴클롭스들은 이제 우라노스가 타르타로스에 이제 감금했다고 되어 있고, 티탄 신족, 보통은 12이죠. 남신 6, 여신 6. 헤시오도스는 원래 티탄 신족들을 먼저 낳았고, 그 다음에 퀴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리에스. 그러니까 헤카톤 케이리에스와 퀴클롭스는 티탄 신족들의 동생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아폴로도로스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우리가 이제 설명의 순서는 주 교재인 아폴로도로스의 원전으로 있는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아폴로도로스의 첫 번째 장 1장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우라노스와 걔는 가이아예요. 걔에 의하여 티탄 신족이라고 부르는 아들들. 아폴로도로스는 이 티탄 신족, 보통 티탄 신족 하면 남신 여신 다 합쳐서 부르거든요. 근데 아폴로도로스는 둘을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티탄 신족이라고 하는 남신들, 그리고 티타니데스라고 하는 여신들, 이렇게 분리해놨고, 또 티타니데스 여신들이, 티탄 신족의 여신들이 7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다른 전승하고는 많이 다른 이야기. 특히 디오네는 오케아노스의 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리아스에서도 보면 디오네는 제우스의 아내처럼 되어 있어요. 제우스하고 사이에서, 디오네 사이에서 아프로디테를 낳은 것처럼.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제우스의 딸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프로디테는 우라노스의 그 남근, 거기서 거품이 생기면서 태어난 것이고, 또 디오네는 오케아노스의 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티탄 신족이라 부르는 아들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가 오케아노스, 둘째가 코이오스.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헤시오도스하고 또 달라요. 히페리온, 크레이오스, 이아페토스, 막내인 크로노스. 여기서 이제 첫째가 오케아노스고 막내가 크로노스인 것은 헤시오도스하고 똑같아요. 티타니데스, 여신들, 테티스, 레아, 테미스, 무네모시네, 포이베, 디오네, 테이아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오네만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호메로스의 버전이 아폴로도로스가 이렇게 정리한 것 같아요. 디오네를 티탄 신족으로 보고 있어요. 보통은 디오네는 티탄 신족이 아니고 오케아노스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티탄이라는 말은 어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신 또는 왕 이렇게 번역도 하지만 무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림포스 신들하고 이 티탄 신족들이 무리하게 전쟁하는, 약간 무리수를 두는 어떤 신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티탄 신족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티탄 신족의 자녀들이 있죠. 어떤 티탄이 어떤 신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냥 이름만 티탄 신족이 아폴로도로스에서는 남신 6, 여신 7, 그래서 13수로 되어 있고, 첫째가 오케아노스, 막내가 크로노스다.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티탄 신족들이 이제 반란, 크로노스의 통치인데, 티탄 신족이 반란했다라는 건 누구? 아버지에게, 우라노스에게 반란을 한 것이고, 그리고 크로노스의 통치는 반란의 결과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대신해서 우주의 통치권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4단락에 보면은, 그러나 걔는 자식들이 타르타로스로 던져져 사라진 것에 화가 나서 아버지를 공격하도록 티탄 신족을 설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아는, 걔는 자기 아들 헤카톤 케이리에스하고 퀴클롭스들이 타르타로스에 던져진 것에 화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화가 났다. 근데 헤시오도스는 화가 난 게 아니고 마음이 괴로워서, 헤시오도스는 가이아가 자기 자식들이 감금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아폴로도로스는 화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괴로워서 그 결과로 화가 났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티탄 신족들을 설득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크로노스한테 아다마스로 만든 낫을 준다. 크로노스 막내인데, 막내에게 아다마스, 이거는 이제 제압되지 않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쇠. 어쨌건 가이아, 걔는 대지 신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많은 광물들, 물론 철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압할 수 없는 어떤 철로 만든 어떤 낫이 아니었을까? 아다마스는 철이다. 그러나 오케아노스를 제한 티탄 신족 모두는 우라노스를 공격했고, 이 문장이 이제 이견이 많은, 가이아가, 걔가 아들들 티탄 신족 6 남신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오케아노스를 빼고 나머지 5명의 티탄 신족이 우라노스 아버지를 공격했다고 되어 있어요. 통상은 그게 아니고, 모든 티탄 신족이 가이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벌벌 떨었거든요. 두려워서 아버지를 어떻게 제거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때 막내인 크로노스만이 자기가 자발해가지고 이런 거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오케아노스를 뺀 모든 티탄 신족이 아버지 우라노스를 공격한 것처럼 되어 있고, 오케아노스는 그럼 왜 빠졌을까?
오케아노스는 장자예요. 첫 번째 아들인데 아버지를 반역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것이죠. 대체로 이제 물이기 때문에 오케아노스는 대양, 큰 강, 신이기 때문에 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사실은 순리대로, 낮은 대로 흐르죠. 있는 자리에서 그런 물의 속성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오케아노스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는 아버지하고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 했고, 아마 아버지를 그나마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보통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케아노스는 어쨌든 빠졌어요. 그래서 우라노스를 공격했고, 크로노스는 아버지 남근을 잘라서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이 어머니가 준 아다마스, 낫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잘라버렸어요. 크로노스란 뜻 자체가 구부러진 자예요. 구부러진 것. 낫과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남근을 자른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신이든 인간이든 완전히 거의 막장 수준이거든요. 아버지의 남근을 낫으로 거세를 해버리고 그거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때 흘러내린 핏방울에서 복수의 여신들 에레니에스가 태어났어요. 에레니에스는 3명의 자매예요. 알렉토, 티시포네, 메가이라. 그러니까 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건 이 복수의 여신 에레니에스는 우라노스의 피, 그 핏방울이 어디에 떨어졌냐면은 가이아에게 떨어진 거예요. 대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이아가 그걸 품고 이제 여기서 복수의 여신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남근을 잘랐을 때 피가 떨어진 것이죠. 남근은 바다에 던졌지만 그 핏방울은 대지에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수의 여신들은 특히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친족 살해, 가까운 근친 간의 어떤 살해 사건,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죄를 물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아버지를 거세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서 복수의 여신들이 태어났고, 그 복수의 여신들은 늘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꼭 그 에레니에스들이 따라다녀요. 그리스 비극에서 나중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티탄 신족들은 아버지를 권좌에서 축출한 다음 타르타로스에 내던져진 형제들을 데려오고 크로노스에게 통치권을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우라노스는 거세당하고서 권좌에서 축출당했어요.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그리고 티탄 신족들, 크로노스뿐만이 아니고 많은 신족들이 그렇게 동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타르타로스에 던져진 형제들을 구출했어요. 그거는 가이아의 요청이죠.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가장 깊은 곳에 감금되어 있던 그 헤카톤 케이리에스하고 큐클롭스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구했어요. 크로노스가 일단은. 그리고 통치권을 가장 역할이 많이 한 크로노스에게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어쨌건 크로노스는 굉장히 어리석은 신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뒤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티탄 신족이 탄생하고 티탄 신족들이 반란, 이 부분을 헤시오도스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가이아가 우라노스와 누워서 깊숙이 소용돌이치는 오케아노스, 그러니까 첫째예요. 오케아노스에 대한 어떤 묘사가 있는 거죠. 수식이 있어요. 깊숙이 소용돌이치는 오케아노스. 오케아노스는 대지 끝을 흐르는 아주 거대한 강이에요. 오케아노스, 코이오스, 크레이오스, 히페리온, 테이아, 이아페토스, 레아, 테미스, 무네모시네. 그 다음에 포이베, 황금 머리띠 포이베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테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도 아폴로드로스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남신 여신을 다 섞어놨어요. 근데 이제 더 권위가 있는 것은 헤시오도스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음모를 꾸미는 크로노스가 막내로 태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막내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음모를 꾸미는 크로노스 막내. 근데 그 막내는요, 가장 무서운 이 아이는 건장한 아버지를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왜 싫어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막내가. 155행에 보면은 이제 그 우라노스 아버지는 자식들인 큐클롭스하고 헤카톤 케이리스를 이제 처음부터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나는 족족 우라노스는 모조리 가이아의 깊숙한 곳에다 감추고는 그들이 햇빛 속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태어나자마자 족족, 그러니까 한 번에 쌍둥이처럼 태어난 건 아니네요. 순서대로 태어났나 봐요. 그것을 이제 족족 타르타로스에 감금해 버렸어요. 그러자 거대한 가이아가 괴로워서 속으로 신음하다가 사악한 음모를 꾸몄으니 괴로워했어요. 가이아가 속으로 괴로워했어요. 자기 자식들. 어쨌건 그 모습이 어떻든 간에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그거를 햇빛도 없는 그런 깊은 곳에다 감금할 수 있는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괴로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났을 거예요. 음모를 꾸몄어요. 지체 없이 잿빛 아다마스의 종족을 만들어내요. 여기서는 이제 아다마스의 종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다마스로 만든 낫을 그렇게 준 게 아니고 가이아가 아다마스 종족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큰 낫을 만들어
자식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돼 있거든. 아다마스 철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종족인지 아니면 철로 만들어진 어떤 종족인지 모르겠지만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큰 낫을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보여준 거죠. 티탄 신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주려고 비통한 마음으로 말했다. 가이아의 말입니다. 나와 사악한 아버지 자식이여. 나는 가이아를 얘기하는 거고, 나와 이제 아버지 자식들인 너희들이여.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면 우리는 너희 아버지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복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라고 얘기했죠. 어머니가 자식들하고 이제 한편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짓, 그건 자식을 감금시킨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죠. 부모의 수치일 수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끔찍한 아이가 나왔다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아니면 거대하고 힘이 거대하고 아주 끔찍하고 자식을 감금했어요. 죄죠. 사실은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짓이에요. 티탄 신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크로노스 막내가 어머니에게 제가 맡아서 완수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대 사람들은 그래. 정의가 나의 편이 있으면 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런 느낌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 두렵지 않을까요? 정의가 나에게 있다. 잘못은 그쪽에게 있다. 그러면은 왜 두렵지 않을까요? 옛날 사람 사고방식에는 신이 돕는다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자를. 죄가 있는 자를 징벌하는 게 신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가치관에서 이런 문장들이 나왔겠죠. 어쨌건 크로노스가 겁없이 이제 거사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아는 은밀하게 매복시켰어요. 자기 아들 크로노스를. 그리고 이빨이 날카로운 낫을 손에 쥐어주고 그 음모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우라노스가 밤을 끌어올리며 다가와 사랑을 바라고, 밤이라는 게 이제 하늘과 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때 사랑을 바라고 다가왔어요. 사방으로 뻗으며 가이아 위에 자신을 펼치자. 펼쳐놓은 거죠. 대지 위에 밤이 하늘이 펼쳐진 거예요. 우라노스가 깜깜한 밤에 대지와 하늘이 이제 혼연일체가 된 것이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크로노스가 매복처에서 왼손을 내밀며 오른손으로 쥐고 있던 길고 이빨이 날카로운 거대한 낫으로 아버지 남근을 자르더니 아무데나 날아가라고 등 뒤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복하고 있다가 접하는 순간에 왼손으로 아마 뻗었나봐요. 잡았겠죠. 그리고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걸 던져버렸어요. 아무데나. 그러나 그것이 무익하게 그의 손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들을 가이아가 모두 받아 해가 다 찾아, 여기 해가 다 찾아라는 거는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해가 차다라는 거는. 해라는 거는 연이거든요. 1년, 2년, 3년. 그래서 강력한 복수의 여신들. 아까 복수의 여신 에레니에스가 여기서 핏방울에서 태어났다고는 아폴로도로스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또 해요. 헤시오도스는 무구들을 번쩍이며 손에 긴 창을 든 거대한 기가스들. 거신들이에요. 기가스들은. 거신들이 태어나서 거대한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종족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무구를 하고 태어난 종족이에요. 그리고 끝없는 대지 위에서 멜리아들. 이 멜리아들은 이 물풀의나무 요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정들이 이제 지상에서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요정들이 어디서 태어났다? 우라노스의 핏방울에서 태어났다는 그 핏방울을 가이아가 받아서. 근데 물풀의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물풀의나무는 주로 일리아스에서도 보면 그 끝에 청동을 박아가지고 이 창자루예요. 창자루. 물풀의나무 창. 그리고 물풀의나무는 아마 튼튼하고 가볍고 약간 이제 농기구라든지 무기를 쓰는데 무기를 만드는데 많이 썼던,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나무 종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물풀의 나무 요정들, 멜리아들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떨어진 남근이 어떻게 됐는지,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이 신화를 읽으면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우라노스가 어떻게 해가지고 퀴클롭스들하고 헤카톤 케이레스를 감금시켰을까? 타르타로스에 의문이 좀 들죠. 하늘신이에요. 스카이. 하늘신이 어떻게 가이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아들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을까? 저는 뭐 상상해보면 이게 우주 탄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타르타로스는 꼭 그런 블랙홀 같은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속에 암흑인지 어쩐지 아무도 모르지만, 정체는 모르지만 그 속에 갇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옛날 사람들도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고 하면 그 블랙홀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뭔가를 집어삼키고 그 속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이 세상에 다시 빠져나올 수, 햇빛을 볼 수 없는 그런 뭔가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우라노스는 전체 우주를 총괄하는, 하늘이라는 게 다, 우라노스는 그래요. 하늘에 이제 별이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라고 볼 수 있으면 그 우주의 어떤 블랙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거대한 신들, 그들을 빨아들였을 수
물론 상상입니다. 그것도 이제 꼭 지구 안에서 어떤 거대한 어떤 스케일 자체를 또 우주로 더 확장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각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신성한 결혼, 대지신하고 하늘신과 대지신이 신성한 결합. 그것으로 이제 만물이 창조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우라노스하고 가이아가 이제 절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뒤로 우라노스는 타르타로스에 감금되지는 않거든요. 어딘가에 위패되어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주 어디 구석인 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지구에, 가이아는 어스예요. 지구예요. 가이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지만 제가 볼 때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우스의 활동 영역은 거의 제우스는 번개를 치고 구름을 모으고 폭풍을 일으키고 이런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됐는데, 우라노스는 그보다 훨씬 먼 우주, 이런 느낌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여기 대지하고 이 우라노스, 그 우주, 하늘신하고 이 분리됐냐, 완전 단절됐는가,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저는 뭐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 원래 지구 태초의 대기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달이라든지 수성에는 대기가 거의 없어요. 달에서 보면은 그냥 우주예요.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이 없다라는 거죠. 구름 이런 것도 없어요. 바로 우주를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라노스를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지구에도 오존층이라는 거 생기고, 대기층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대기층이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일단은 생명체가 제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우주로부터 많이 날라오는 운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주는, 너무 날라오면 이제 다 웬만한 것들은 타버리죠. 증발해버리거나.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은 보호를 못하겠지만, 그래서 우주가 이 지구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닐까. 지금 지구 환경하고 과거 지구가 탄생하고 우주가 탄생할 쯤의 그런 지구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거대한 공룡이 살았어요. 마치 온실 속에 있는 것처럼. 뭐 겨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명체는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어요. 크고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대기 분포도 지금하고 또 많이 다르고. 어쨌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신하고 대지신이 단절됐는지, 그리고 더 이상의 관계는 끊어지고, 우라노스는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완전 위패돼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떤 영향도 이제 지구에 또는 다른 신과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